이번 시간에는 우리 송수신 데이터 식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별 대상 데이터를 이제 앞에서 확인했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흐름을 전부 다 이제 식별을 했습니다. 식별을 하고 나면 이제 규격화된 그 표준 형식에 따라서 정보의 흐름, 우리 화살표를 타고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겠죠. 그렇게 이제 넘어온 그런 송수신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식별을 해야 돼요. 그때 송수신 그 데이터를 이제 식별을 할 때는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이랑 코드 부분만 이제 따로 식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식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송수신 데이터 식별이라는 거는 개발할 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연계할 그 내부 시스템이 있죠. 그 사이에서 이제 정보 흐름이 됐든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이 됐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송수신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식별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송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한 그런 데이터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코드성 데이터 항목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과 우리 송수신 데이터 항목을 이제 식별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송수신 그 시스템 사이에서 교환 범위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요. 교환 범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송수신 데이터 항목을 식별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보 흐름과 이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송수신 데이터를 이제 식별한다 그랬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 이 산출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던 그런 요구사항 명세서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산출물이 됐든 테이블 정의서 그리고 파일 레이아웃,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송수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식별하더라. 그때 식별할 때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한 그런 데이터 항목, 그거 이제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코드성 데이터 항목, 요것도 이제 식별을 해야 되더라. 그때 여기 예를 보니까 이제 송수신 데이터 항목 식별하고 나왔죠. 자, 맨 앞에 보니까 이제 인터페이스 아이디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그때 인터페이스 명은 사원 정보 저장이다, 조직 정보 저장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보 그룹은 사원 정보를 이제 쓴대요. 그때 이제 관련 DB는 이제 인사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 항목은 사원 번호도 있고 사원 명도 있고 소속도 있고 직급도 있고 담당 업무도 있고요. 연락처다 이메일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겠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정보 저장에서는 정보 그룹은 이제 조직 정보고요. 그때 이제 관련 DB는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한대요. 그때 이제 조직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조직 코드가 됐든 조직명이 됐든 조직장 명이 됐든 조직장 사원 번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송수신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과 송수신 데이터 항목 식별을 할 때는 교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에 대한 송수신 데이터 항목을 식별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코드성 데이터 항목을 식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드성 그런 데이터 항목이 있을 때 코드가 됐든 코드명이 됐든 코드 설명이 됐든 이런 코드 정보를 식별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런 코드성 데이터 항목을 식별할 때는 송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코드 정보가 동일할 경우가 있고요.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송수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정보가 만약에 동일하다. 동일할 때는 공통 코드 정보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양쪽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 정보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수신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정보가 동일할 때가 있고 다를 경우가 있더라. 동일할 때는 공통 코드 정보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르다 그랬을 때는 양쪽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정보를 우리가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되더라. 여기 예시 보니까 코드성 데이터 항목 식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조직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때 코드가 001인 게 인사부고요. 002가 영업부래요. 그리고 가맹점 업종 코드에는 111이 있고 222가 있는데, 111은 이제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고 222는 우리 의류 판매점을 보고 얘기한대요. 이 코드 설명 보니까 코드가 001이고 인사부, 그리고 얘는 이제 코드 분류명이 조직 코드로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인사부 조직 코드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002는 이제 조직 코드고 얘는 이제 영업부 거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영업부의 조직 코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 업종 코드가 111이고 코드명이 이제 음식점이래요. 그럼 얘는 이제 음식점 업종 코드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맹점 업종 코드가 22인데 그때 코드명이 의료 판매점이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의료 판매점 업종 코드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성 데이터 항목을 우리가 식별해 주면 되는데 그때 송수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가 동일할 때가 있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